이건 말도 안 돼. 첫째 영수의 목소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떨리고 있었고 둘째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하지만 가장 당황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막내 정우였죠. 27살의 평범한 회사원인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가 남긴 전 재산 중 60%가 막내에게, 나머지 40%를 첫째와 둘째가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모셨는데. 민수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형들에게 무시당하며 살던 막내가 갑자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막내만 특별히 챙긴 진짜 이유 말입니다. 만약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가족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정우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27살의 남자, 집에서는 항상 형들 눈치를 보며 지내는 막내 아들이었죠. 정우야, 설거지 좀 해라. 정우야, 아버지 약 갖다 드려. 정우야, 내 구두 좀 닦아줄래? 언제나 심부름꾼 역할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첫째 영수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둘째. 민수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유로 정우에게 모든 집안일을 떠넘겼죠. 정우도 처음에는 반항해봤습니다. 형, 저도 직장인인데요. 왜 저만 이런 걸 해야 해요?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습니다. 야, 너는 우리만큼 벌어? 내가 집에 얼마나 보태는데 그런 소리를 해? 막내가 형들 좀 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결국 정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월급은 형들에 비해 턱없이 적었고 집에서 내는 생활비도 가장 적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정우를 맞이한 것은 설거지와 빨래, 그리고 아픈 아버지의 약을 챙기는 일이었죠. 아버지, 약 드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정우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죠. 형들은 아버지 간병도 자신에게 맡기고 각자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요. 정우야. 갑자기 아버지가 정우의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미안한 게 많다. 정말 많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그때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정우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뭔가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느껴졌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깬 정우는 급히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차가워져 계셨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정우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그때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정우는 그때까지도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흘이 지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당연히 재산을 똑같이 3등분하거나 첫째인 영수가 조금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정우 역시 자신은 가장 적게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집안에 기여한 것도 적었고 형들만큼 아버지를 잘 모시지도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가 읽어준 유언장의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우에게 전 재산의 60%를,
박영수와 박민수에게는 각각 20%씩을 상속한다. 순간 변호사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영수였습니다. 잠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고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거 아니에요? 고인께서는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받기도 하셨고요. 정우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평생 무시받던 자신이 갑자기 가장 큰 유산을 받게 되다니. 하지만 형들의 표정을 보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은 마치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삼형제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영수와 민수는 분노에 차 있었고 정우는 여전히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영수였습니다. 정우야, 너 정말 모르는 거야?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 아버지한테 뭔가 한 거 없어? 아니면 유언장을 미리 봤다든지. 정우는 황당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걸요.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마지막에 뭔가 약속했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귀띔이라도 해주셨다든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정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그럼 뭐야?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셔서 이런 유언장을 쓰셨다는 거야? 영수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 그런 말씀은.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세뇌시켰거나 말이야. 형. 정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정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너만 매일 갔잖아. 그때 뭔가 했지? 저는 그냥 간병을 했을 뿐이에요. 간병? 간병하면서 아버지 귀에 뭘 속삭였냐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죠. 정우는 억울했습니다. 형들이 바빠서 병원에 오지 못할 때 자신이 대신 아버지를 돌본 것뿐인데 이제 와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형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하지만 영수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 오해가 아니라 확신이야. 너 같은 놈이 갑자기 60%를 받을 리가 없거든. 그 순간 정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무시받으며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아예 도둑놈 취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형,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챈 거야. 영수의 말에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 동안 너 혼자 아버지를 구슬린 거지. 형들. 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삼형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죠.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픈 아버지를 성심껏 돌봤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에게 영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우야,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가족회의 할 거야. 꼭 와.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형, 무슨 회의요? 와보면 알아.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한 정우를 맞이한 것은 형들의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영수와 민수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까지 모여 있었죠. 자, 앉아. 영수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형, 도대체 무슨... 조용히 해.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민수가 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영수가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정우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정우가 서류를 들여다보니 유언장 무효 소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 이건 아버지 유언장을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거야.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상의했어. 아버지가 마지막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뭐?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가로챈 건 변하지 않아. 민수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잖아요. 평소에 집에 얼마나 보탰다고 그런 대우를 받아요? 정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그날 밤 정우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들이 저를 도둑놈 취급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지만 아무런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그때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미리 아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걸까요? 정우는 혼란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아직 한참이나 먼 일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정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형들은 정말로 법적 소송을 시작했고 온 가족이 두 편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정우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법정에 나가는 일도 모든 게 처음이었거든요. 피고 박정우 씨, 정말로 고인으로부터 특별한 부탁이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법정에서 형들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없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고인께서 평소 가장 무관심하던 막내 아들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남기셨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정우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반대편에서 영수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정우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형제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계셨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아버지는 항상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자랑스러워 하셨고, 둘째인 민수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우에 대해서는 영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우에 대해서는 어떠셨습니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은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긴 했지만요. 그 증언을 들으며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형들의 성공담을 들을 때와 자신을 볼 때의 표정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 그것은 정우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자신을 바라볼 때의 그 복잡한 눈빛 말이죠. 민수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정우만 특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우에게는 항상 미안하다는 표정이셨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요? 네, 마치 뭔가 미안한 일이 있는 것처럼요. 법관이 정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의 진심은 유언장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들 측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우의 변호사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작 정우 자신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법정을 나오는 길 정우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형들의 증언이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실제로 아버지는 자신에게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으니까요. 정말 내가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정우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우가 돌아봤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죠. 혹시 박철수 씨의 막내 아들 정우 씨 맞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 다행이다. 신문에서 재판 기사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김용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래된 친구였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를 아셨나요? 그럼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철수 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어요. 김용수 할아버지는 정우를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이 재판 얘기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철수 형이 생전에 당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이야기를 남에게 하신 적이 있다니요.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김용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러시더군요. 미안하다고요? 뭘 잘못하셨다고요?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철수 형이 정우 씨에게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건 분명해요.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마음이요? 네, 형님들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정우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더 깊은 애정이 있으셨어요. 김용수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다른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뒤로는 공사 현장이 보였죠. 이분이 누구세요? 김기웅이라는 분입니다. 철수 형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파트너였어요. 정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김기웅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묘하게 닮아 보였습니다. 이분이 혹시 네, 눈치채셨군요. 정우 씨와 많이 닮았죠? 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김용수 할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 다만 철수 형이 기웅이 형 얘기를 할 때마다 정우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김기웅이라는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은 2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요. 정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더 큰 미스터리에 빠진 것 같기도 했죠. 할아버지, 혹시 이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것 없나요? 글쎄요. 다만 기웅이 형이 돌아가실 때 아주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순간 정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5년 전이면 자신이 태어난 때와 비슷했습니다. 혹시 그 아들의 나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살쯤 됐을 거예요. 정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김용수 할아버지가 사진을 정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가져가세요. 그리고 혹시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알아보세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김기웅의 얼굴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정말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가능성들이 맴돌고 있었죠. 설마 내가? 하지만 감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가능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 가족에게 일어날 더 큰 충격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김용수 할아버지가 준 사진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머 정우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어머니는 반가워하셨지만 정우의 표정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자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한테서 받았어요. 어머니, 이분 아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기웅이 오빠. 어머니도 이분을 아시는군요. 그럼 아버지가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셨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정우를 거실 소파에 앉히시더니 오랫동안 망설이셨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너에게 숨겨온 게 있다.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렴풋이 예상하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거든요. 그럼 저는 김기웅 오빠의 아들이야. 내 친아버지는 기웅이 오빠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정우야.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형들과 저는 남남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지. 어머니의 말에 정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기웅이 오빠는 철수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어. 둘이 함께 작은 건설업을 시작했지. 그래서 아버지와 사업 파트너였던 거군요. 그런데 내가 2살 때 기웅이 오빠가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 기웅이 오빠 아내, 그러니까 너의 친어머니도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어. 너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야. 정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친부모를 모두 잃었다는 사실도, 그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철수 아버지가 너를 데려온 거야. 기웅이 오빠와의 우정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거둬주신 거군요. 그래, 그때 우리한테는 이미 영수와 민수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너를 친아들처럼 키우겠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너에게도 형들에게도. 왜요? 너를 다르게 보지 않기 위해서래. 진짜 아들처럼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서. 정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죠. 그 선의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저에게만 많은 유산을 남겨주신 이유는 기웅이 오빠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야. 친구의 아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볼 때마다 미안해하시던 표정, 평소에는 무관심한 듯 보이시면서도 가끔 보이시던 특별한 애정, 그리고 마지막 유언장까지. 아버지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던 거군요. 그래, 기웅이 오빠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부탁했거든. 정우를 부탁한다고.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죠. 그럼 형들은 이 사실을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무도 몰라. 아버지와 나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어. 정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형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정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형들이 너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 그날 밤 정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들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지금의 갈등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죠. 자신이 남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더 이상 가족으로 여겨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계속 숨기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계속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고 형들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기로요.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거든요. 정우는 병원을 찾아가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수와 박정우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 순간 정우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형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충격과 더 깊은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양쪽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영수와 민수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고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중요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박철수 씨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우를 바라봤죠. 영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형, 들어주세요. 제가 DNA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저의 친아버지는 김기웅이라는 분입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분이요.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제가 2살 때 친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박철수 아버지께서 저를 걷어 키워주신 거예요. 법관이 DNA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확실하군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정우는 깊게 숨을 쉬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늘 친아버지에게 미안해하셨어요. 친구의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요. 그래서 유산을 많이 남겨주신 거라고. 법관이 물었습니다. 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친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넌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형. 가족도 아닌 놈이 왜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려고 해. 민수도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형들, 그게 아니에요.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하지만 형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아버지와 미리 짜고 친 거야.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법관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형들을 진짜 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영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재산을 차지하려던 놈이. 형,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모든 상황이 괴로워요. 그때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25년 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김기웅과 박철수의 우정, 정우를 거둬들인 경위, 그리고 비밀로 간직해온 이유까지요. 남편은 정우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숨기자고 했었어요. 친아들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싶다면서요. 어머니의 증언에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수와 민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차별하지 않으려면 재산도 똑같이 나눠줬어야죠. 민수가 따졌습니다. 왜 남남인 놈한테 더 많이 줬어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셨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형들은 정우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르지도 마. 영수의 말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 혈연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25년을 함께. 함께 뭘? 우리를 속이면서 함께였다고. 민수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 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정우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해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었죠. 그날 밤 정우는 홀로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나요? 진실을 말한 게 잘못된 건가요? 바람만 불 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저를 완전히 남으로 여겨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요. 정우는 묘석 앞에서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피고 박정우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고인이 진정한 아들로 여기며 키운 것이 명백하므로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정우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용수 할아버지가 다시 정우를 찾아왔습니다. 정우 씨, 재판 결과 들었어요. 힘드셨겠군요. 네. 이제 진짜 혼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용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철수 형이 왜 그렇게까지 정우 씨를 챙기셨는지 정말 아세요? 친아버지와의 약속 때문 아니었나요? 그것도 맞지만 사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요? 그건 기웅이 형이 죽기 전에 철수 형을 위해 한 일 때문입니다. 김용수 할아버지의 말에 정우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걸 알려면 25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해요. 김용수 할아버지는 정우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그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기웅이 형과 철수 형은 함께 큰 공사를 맡았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죠. 정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철수 형이 무너지는 기둥 아래 깔릴 뻔했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래서요. 기웅이 형이 철수 형을 밀어내고 대신 자신이 깔렸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그래요. 철수 형을 살리고 자신은 목숨을 잃었어요. 김용수 할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 형은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친구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아버지가 양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까지. 철수 형은 늘 말씀하셨어요. 기웅이가 자기 목숨을 줘서 살린 이 생명으로 뭔가 보답해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기웅이 형이 죽기 직전에 철수 형에게 남긴 편지예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친아버지의 마지막 글이었죠. 편지를 펼치자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내가 죽을 뻔한 건 내 실수 때문이었어. 내가 안전 점검을 제대로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그리고 내 아들 정우를 부탁한다. 아직 어리지만 착한 아이야. 내가 나 대신 아버지가 되어주면 좋겠어. 철수야, 넌 꼭 살아남아서 정우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읽은 정우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친아버지 탓이었던 거군요. 그래요. 그래서 기웅이 형은 더욱 책임을 느꼈던 거예요. 자신의 실수로 친구를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김용수 할아버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철수 형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결심했어요. 기웅이 형의 아들을 진짜 아들보다 더 잘 키우겠다고. 그래서 형들보다 저에게 더 많은 유산을. 그뿐만 아니에요. 철수 형이 평생 벌어들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기웅이 형의 생명보험금이었어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웅이 형이 죽고 나서 거액의 보험금이 나왔어요. 철수 형이 그 돈으로 사업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번 돈이 사실은 정우 씨 친아버지의 돈이었던 셈이에요. 철수 형은 늘 그 돈은 정우 씨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정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정의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 아버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기분으로. 그래요. 철수 형에게는 그 돈을 정우 씨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영수와 민수였습니다. 정우야, 여기 있었구나.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형들, 우리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 민수가 정우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지 마. 영수의 말에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 그게 무슨. 넌 이제 남이야. 남이 우리 집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 그때 김용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저는 두 분의 아버지와 정우 씨의 친아버지를 모두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방금 전 정우에게 해준 이야기를 형들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친아버지 김기웅이 어떻게 박철수를 구했는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박철수가 정우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형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도 정우 씨 친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기웅이가 없었다면 철수 형도 두 분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영수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 좋은 교육, 편안한 생활, 그 모든 것이 기웅이 형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우한테 잘못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형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우 씨는 두 분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너무했구나.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들이 미안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형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영수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넌 우리 가족이야. 혈연이 아니어도 말이야.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25년을 함께 산 게 가짜는 아니잖아.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들. 그리고 아버지 유산도 내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영수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목숨 자체가 너희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 순간 정우는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 자신도 형들도 심지어 김용수 할아버지도 모르는 더 큰 진실이 말이에요. 화해한 지 며칠 후 삼형제는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순간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정우가 묘석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수와 민수도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는 정우를 진짜 동생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우 때문에 싸워서 죄송했어요. 영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묘지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철수 씨 가족분들이세요? 네, 그런데요. 사실 고인께서 생전에 맡겨놓으신 게 있습니다. 관리인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족들이 모두 함께 왔을 때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삼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또 다른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던 것이었죠. 봉투를 열자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들이 다시 화해했다는 뜻이겠구나. 다행이다. 영수야, 민수야, 그리고 정우야. 아버지에게는 너희 셋 모두 소중한 아들들이야. 정우야, 내가 혈연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버지에게 넌 진짜 아들이었다. 기웅이 형이 나를 구하고 죽었을 때 나는 살아남은 것이 죄스러웠어.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깨달았지.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말이야. 기웅이 형은 단순히 나를 구한 게 아니라 너를 부탁한 거였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한 거야. 편지를 읽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야, 민수야.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정우에게만 많은 유산을 준 게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해다오.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좋은 교육, 안정된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기억들 말이야. 하지만 정우는 달랐어. 친아버지의 사랑도 친어머니의 품도 모르고 자랐으니까. 그 순간 영수와 민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어. 갑자기 편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웅이 형이 나를 구한 그날. 사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 삼형제 모두 편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불량한 자재가 섞여 있었어. 누군가가 일부러 부실한 철근을 공급한 거였지. 그걸 안 기웅이 형이 나에게 알려주려다가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웅이 형은 내가 그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고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지. 그때 기웅이 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철수야, 조심해. 이건 일부러 한 일이야. 영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누가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실 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우리 사업을 방해하려던 경쟁업체였어. 기웅이 형과 내가 성공하는 걸 시샘한 거야. 하지만 기웅이 형은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 복수보다는 내가 잘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처벌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욱 미안했어. 기웅이 형의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버렸으니까. 정우야,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지. 정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삼형제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야, 사실 너에게 형이 하나 더 있어.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웅이 형에게는 첫째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 정우보다 5살 많은.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한 명 더 있다고요? 그 아이는 기웅이 형이 죽을 당시 7살이었어. 친척 집에 맡겨졌지. 아버지가 정우만 데려온 이유는 그 아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도 계속 도와왔어. 학비도 생활비도. 정우 모르게 말이야. 이름은 김민호야.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 정우와 언젠가는 만나게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형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그 순간 묘지 입구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우라는 분이 계신가요? 삼형제가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우와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이었죠.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정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편지에서 방금 언급된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박철수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우 동생이 있다는 것도. 김민호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우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친형이 너무 놀라웠거든요. 형이세요? 그래, 나야. 내 친형 민호야. 김민호가 정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영수와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우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요. 형,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박철수 아저씨가 평소에 내 소식을 전해주셨거든.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김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다고.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를 말이에요. 그런데 형도 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아저씨가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기다렸어. 김민호가 묘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정우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정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우야, 이제부터는 형이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김민호가 영수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우의 형들이시죠? 정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정우는 우리 소중한 동생이에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정우에게는 형이 넷이나 되는 거네요. 그 순간 정우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생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사형제는 함께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첫 번째 제사였죠. 제사상을 차리면서 김민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모두 모이는 걸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형,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형은 어떻게 아버지가? 아니, 박철수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어요? 김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아저씨가 병원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네? 내가 유산을 많이 받게 될 텐데 형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 영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미리 다 계획하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이제라도 알게 된 거면 다행이지. 김민호가 위로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사형제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정우야, 유산은 정말 내가 다 가져도 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영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 저 혼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나눠야죠. 하지만 아버지 뜻이.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하실 거예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김민호가 물었습니다. 유산을 4등분하는 건 어때요? 저희는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정우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우야, 그럼 너는 손해보는 거야. 손해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버지 뜻일 거예요. 정우의 말에 형들은 감동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영수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막내가 가장 현명해. 그때 민수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 편지에서 그 부실자재 공급한 회사 얘기 있었잖아. 응, 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친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들인데. 김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 뜻을 따라야 해. 하지만 민수형 말도 맞아요.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는 안 하더라도 진실은 밝혀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 회사가 아직도 부실자재를 공급하고 있다면. 정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라면. 김민호가 의사로서의 양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신고할까? 응, 하지만 우리 이름으로는 안 되고. 익명으로. 결국 사형제는 25년 전의 진실을 관련 기관에 제보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서였죠. 몇 달 후 그 회사는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여러 부실 공사들이 드러났습니다. 김기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아버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을까요? 정우가 묘소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편해지셨을 거야. 김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 봐도 기뻐하실 텐데 정의까지 실현되었으니까. 그로부터 1년 후 사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수는 사업을 더 키워서 건설업에서 정직한 자재만 사용하는 회사로 유명해졌습니다. 김민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회계 일을 그만두고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말이죠. 정우야, 사업은 어때? 어느 일요일 사형제가 모인 자리에서 영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작지만 보람 있어요. 정직하게 하니까 의외로 일이 많이 들어와요. 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김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가족이잖아.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그때 영수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우야, 너 결혼 계획은 없어? 갑자기 왜 그래요, 형? 우리 회사에 괜찮은 후배가 있는데. 형. 정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뭐야, 관심 있구나? 김민호가 웃으며 놀렸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정우의 표정을 보니 정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에 소개시켜 줄게. 영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허락 없이는 결혼 안 돼. 민수가 농담했습니다. 형들. 정우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아버지 박철수가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4명의 아들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두 아버지도 분명히 미소를 지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갈등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등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사랑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일 테니까요.